경기도 광명시에 거주 중인 시민들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모두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9.4%. 자, 9월 증시가 안 좋다고 한 사람 어디 갔나요? 야, 최근 증시는 안정적인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금리 인하 확률도 99.4%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제 공개된 고용지표는 잇따라 약세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야, 이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오늘 저녁에 공개가 되죠.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이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든 적당히가 중요해요. 적당히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를 유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고용이 급격하게 냉각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갑자기 증시가 나 죽을게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브로드컴 AI 매출 63% 급증. 다시 반도체를 좀 봐야 될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갑자기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3분기 실적 예상치 웃돈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159.6억 달러 매출을 기록, 순이익은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AI 매출 급증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I 버블 택도 없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증가했나? AI 매출이 63%나 급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하고 4분기 매출 전망까지 올려 잡으니까 시간에서 브로드컴 4%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컨콜에서는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 AI 칩 주문을 확보했고 내년부터 본격 출하한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발 상승 끝나지 않았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CXL이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장비 위주로 우리가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CXL이 또 관심을 받는 모습이네요. 넥스트 H빔이라고 불리는 CXL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패밀리스 기업인 몬타지가 최근에 CXL 3.1 메모리 확장 컨트롤러를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판매를 하는 주요 고객사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말에 따르면은 해당 컨트롤러,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CXL 3.1 메모리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CXL에도 또 이제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HBM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지만 CXL 3.0부터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왼쪽에 보다시피 엑시콘 등 이러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일반인도 타기 시작한다. 이때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인증받은 사람만 탈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셀럽들이 타면서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안정화되었나 봅니다.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어제 로보택시 어플을 공개했고 바로 무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는 모습.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해서 일부 안전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주봉입니다. 뭔가 좀 이쁘지 않나요?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어느새 다시 막 쭉 올라가면은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의 흐름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광명 시민들의 핸드폰에서 단체 해킹이 의심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 광명 시에 거주 중인 시민들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모두 KT 이용자라는 게 조금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는 일단 2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27일부터 닷새 동안 62차례나 피해가 발생했고, 대부분 그냥 이제 핸드폰이 소액 결제되면서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나 모바일 교카 충전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겠죠. KT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도 같은 도시라는 것도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해킹 관련 정황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최근 들어 보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안 관련주가 이러한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만 올라가는 게 조금은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는 또 1년에 몇 번씩은 생기고, 그리고 갈수록 좀 많아지는 느낌이라 주가가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조금씩 죽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 생기면은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은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북주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유명했던 기업이 있거든요. 빅텍이라고. 이제 북한이 잊을만 하면은 미사일을 쏠 때 그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전략도 사용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좋다면은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죠. 다음입니다. 하나오션 시즌 제 955호 끝났다 신호. 자, 오늘 하나오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직원의 사망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무려 1.4조 원을 매도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대량을 들고 있는 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그 주식의 고점 신호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그 주식을 1.4조나 들고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5% 정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조선주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까지 조선주 고점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매번 빠지면 기회였던 조선주는 이러한 악재를 딛고 다시 또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 또 이제 요즘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예인 걱정이랑 조선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또 증명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쌀 가격이 왜 이래? 올해 일본에서 쌀 가격이 7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등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쌀 도둑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쌀 가격이 최근 조금 오르고 있어서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kg 쌀 소매 가격은 지금 6만원대로 1년 전보다 17%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작년에 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서 난리였죠. 그때 당시에 농식품부에서 26만 톤 규모의 시장 격리를 실시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여파로 쌀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쌀 물가만큼 무조건 잡아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달부터 쌀 20kg당 3,000원 할인을 지원 중이고, 11일에는 5,000원으로 올려 할인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혹시나 쌀을 사실 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도 좀 뜨거웠죠. 포스코 HMM 인수 참전할까?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소식입니다. 포스코에서 HMM의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인수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이번에는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포스코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물류비만 무려 3조 원을 쓰는데 HMM을 인수하면 조금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빅딜 소식으로 HMM은 장중 크게 급등, 하지만 매번 그런 것처럼 쭉 미끄러져서 지금 현재 2% 상승 정도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운업계의 반발이나 정부의 승인 등 난관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4%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이 포스코에게는 악재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재무가 부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2분기 기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16.5조인데 KDB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30% 정도는 충분히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스코가 돈을 막 쓸 정도로 좀 여유롭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강 안 좋죠. 2차전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바닥인데 지금 어디다 돈을 쓰는 거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고정 캐펙스 계획이 8.8조 가량이라는 점 등이 재무 부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포스코의 장점인 주주 환원 이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주주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과연 포스코랑 HM이 만난다고 그 시너지가 제대로 나타날까 이런 의문도 나타난다고 하며,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 사업만 인수하는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말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 둘의 만남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울리는 만남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러한 인수합병 어디에 팔린다 이러한 얘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HMM은 현재 실적 그 상단이 좀 낮지 않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서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주스 팔던 주씨 어디 갔나? 저 주씨라는 브랜드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맞다, 옛날에 주씨라는 브랜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생과일 주스로 한때 유명했던 주씨 최근에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심플했네요. 과일 가격 상승, 경기 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그리고 최근 카페가 많이 생긴 것도 부담이 되었겠죠. 거기다 옛날 기억나시나요? 주씨의 생과일 주스 사실 뭐 대부분 MSG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었고, 용량도 속이고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결국 800개가 넘던 매장이 지금은 100여 개로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포르쉐 닥스에서 제외. 저 포르쉐 알고 계시죠? 아마 이제 남성분들은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한 번쯤은 사보고 싶다 이런 차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포르쉐의 주가 흐름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쭉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독일 닥스 지수에서 편출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유럽산 고급차들이 외면받고 있으며 관세 여파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차 부분 영업이익이 전년비 90%나 감소했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5에서 7%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계속 하락하는 양상. 다음입니다. 주식시장 7시에 개장하나? 한국거래소에서 칼을 꺼내드는 걸까요? 넥스트레이드보다 더 빠른 7시부터 증시를 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7시 만약 개장이 되면은 야,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피곤한데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증시가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 거래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뭐 24시간 가까이 되지 않겠나? 아마도 코인 시장이 커져가면서, 그런데 코인 시장의 특징은 24시간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글로벌 증시를 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트럼프가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15% 낮추는 행정명령에 사명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관세가 품목별 관세까지 추가되어서 27.5%인데 이거를 다시 15%로 낮춘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세가 뭐 철폐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뭐 당연히 안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식에도 우리나라 완성차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고, 미국산 광섬유의 관세부가 미국이 TSMC의 장비 수입 허가를 취소하자마자 중국이 또 바로 칼을 꺼내 들었군요.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28년 4월까지 미국산 단일 모드 광섬유에 최대 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단일 모드 광섬유 어디 쓰이냐? 5G 통신과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여전히 또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소식에 5G 관련주가 오랜만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루엠 온라인이 지분 매입. 자, 적대적 인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이 막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댑터, 서버용 파월 모듈 등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솔루엠에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공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8월 말쯤에 4.99%의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9월 3일에 8%까지 추가 획득했다고 하고요. 공시 내용은 일반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솔루엠에는 다른 친구도 하나 있는데요. VIP 자산 운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7.9%를 들고 있고, 만약에
만약에 VIP 자산 운영과 그 다음에 온라인이 힘을 합치게 되면은 최대 주주 지분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영권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15%나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